월급날 통장에 찍힌 숫자 보자마자 숨이 막히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연봉 3천이면 그래도 직장인 평균은 된다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을까요? 카드값 빠지고 대출 이자 빠지고 월세나 관리비 빠지고 아이 학원비 빠지고 나면 남는 건 의지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 인생이 안 바뀌지? 나는 왜 계속 제자리이지? 그리고 더 잔인한 건 남들은 뭔가 된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차를 바꾸고, 누군가는 집을 사고, 누군가는 퇴사를 준비하고, 누군가는 투자로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그걸 보면서 마음이 더 조급해집니다. 나도 바꾸고 싶은데, 나는 연봉 3천인데, 나는 시간도 없는데,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남는 말이 이겁니다. 정답 좀 알려주세요. 뭘 하면 되죠?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인생이 바뀐다는 말, 이거 기준부터 잡아야 합니다. 기준이 없으면 달리는 척만 하다가 지칩니다. 저는 인생이 바뀌는 기준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하기 싫은 일을 안 해도 되는 날이 생기는 것, 그날이 한 달이 아니라 하루라도 생기면 그게 인생이 바뀌는 첫 순간입니다. 그 하루는 어디서 나오느냐? 돈에서 나옵니다. 정확히는 자산과 현금 흐름에서 나옵니다. 자산이 쌓이면 선택권이 생기고 현금 흐름이 생기면 공포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연봉 3천인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1년만 봅니다. 올해만 봅니다. 이번 달만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똑같이 삽니다. 그런데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프레임을 5년으로 늘리셔야 합니다. 저는 이걸 5년봉이라고 부릅니다. 연봉이 아니라 5년봉을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1년은 운이 섞이고 5년은 실력이 쌓입니다. 1년은 감정이 흔들리고 5년은 시스템이 남습니다. 연봉 3천이면 5년 총액은 단순 계산으로 1억 5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1억 5천이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금과 4대 보험이 빠지고 생활비가 빠지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빠집니다. 그래서 대다수는 5년이 지나도 통장에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5년 안에 인생을 바꾸려면 5년봉 자체를 키우거나 5년봉에서 남는 비율을 극단적으로 키우거나 둘 다 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하면 대부분 실패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연봉 3천에서 5년 만에 부자라는 결과를 만들려면 편한 방법은 없습니다. 멘탈이 무너지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방향이 맞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인생이 절대 안 바뀌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살면서 인생이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운이 아니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봉 3천 직장인이 5년 안에 인생을 바꾸는 계획을 현실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3개입니다. 돈을 모으는 기술, 돈을 늘리는 기술, 돈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기술. 이 3개가 동시에 돌아가야 합니다. 먼저 목표부터 잡습니다. 목표는 멋진 숫자가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숫자여야 합니다. 저는 5년 목표를 3단으로 나눕니다. 첫째, 비상금 6개월. 둘째, 투자 가능한 종잣돈 3천만. 셋째, 월 현금 흐름 100만. 이 3개가 되면 연봉이 3천이어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전부가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퇴사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퇴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계획을 시작합니다. 5년을 4단계로 쪼갭니다. 0단계는 오늘부터 30일, 1단계는 1년, 2단계는 2년차, 3단계는 3년차부터 5년차입니다. 이렇게 쪼개야 숨이 붙습니다. 5년은 멀고 30일은 잡힙니다. 오늘부터 30일, 이때는 돈을 벌지 마시고 돈의 지도를 그리셔야 합니다. 대부분 돈이 어디로 새는지 모릅니다. 연봉이 적어서 못 모으는 게 아닙니다. 어디로 새는지 몰라서 못 모읍니다. 딱 30일만 하시면 됩니다. 통장과 카드 사용 내역을 전부 분류합니다. 고정비, 변동비, 부채, 저축, 투자 이렇게 5칸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고정비부터 손댑니다. 고정비는 한번 줄이면 매달 자동으로 이깁니다. 통신비, 보험, 구독, 커피, 배달 이걸 줄이라는 뻔한 말이 아닙니다. 줄이는 방식이 핵심입니다. 의지로 줄이면 2주 만에 무너집니다. 시스템으로 줄여야 합니다. 고정비 시스템은 이렇게 합니다. 월급날 다음날 자동이체로 저축과 투자 계좌로 먼저 빼놓습니다. 남는 돈으로 살아야 합니다. 남는 돈을 저축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카드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체크카드가 아니라 결제일을 월급 다음날로 맞춘 카드로 바꿉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소비를 줄이는 사람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통제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제일이 월말이면 월말에 멘탈이 무너지고 결국 다음 달을 땡겼습니다. 이 패턴이 계속 당신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30일 동안 반드시 해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비상금 통장 만들기입니다. 목표는 100만부터 시작합니다. 비상금은 투자보다 먼저입니다. 비상금이 없으면 작은 사고에도 투자금을 빼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나는 또 실패했다고 느낍니다. 실패감이 누적되면 투자 자체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비상금이 먼저입니다. 이것만 있어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이제 1년 계획입니다. 1년은 두 줄로 끝납니다. 소득을 올릴 준비를 하면서 저축률을 고정시키는 해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부업부터 하려고 합니다. 물론 부업 좋습니다. 그런데 부업은 시간이 아니라 에너지로 하는 겁니다. 퇴근하고 남는 에너지가 없으면 부업은 독이 됩니다. 그래서 1년 차에는 우선 이걸 하셔야 합니다.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레버리지를 하나 선택합니다. 레버리지는 자격증일 수도 있고 포트폴리오일 수도 있고 직무 전환일 수도 있고 단순 이직일 수도 있습니다. 연봉 3천인 분들의 가장 큰 기회는 연봉이 낮은 곳에 있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이 말이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연봉이 낮다는 건 내가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특히 경력 3년 이상인데 3천이면 올릴 구간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년 차에는 이직 준비를 무조건 넣습니다. 이직을 꼭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가라는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실력이 붙고 협상력이 생기고 지금 회사에서도 대우가 바뀝니다. 이직 준비의 핵심은 딱 3개입니다. 이력서가 아니라 성과표, 자격증이 아니라 실무 포트폴리오, 공부가 아니라 면접 질문 100개입니다. 성과표는 이렇게 만듭니다. 내가 한 일을 나열하지 말고 숫자로 바꾸는 겁니다. 비용을 줄였다면 얼마를 줄였는지, 시간을 줄였다면 얼마나 줄였는지, 매출이나 효율이 늘었다면 얼마나 늘었는지. 숫자가 없으면 회사는 당신을 싼 사람으로만 봅니다. 숫자가 생기면 당신을 돈 되는 사람으로 봅니다. 이게 연봉을 올리는 언어입니다. 그 다음으로 투자입니다. 연봉 3천에서 투자로 인생을 바꾸려면 한 방이 아니라 적립과 확률 게임입니다. 1년 차에는 공격적인 투자를 하지 마십시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은 종잣돈을 만드는 구간입니다. 변동성이 크면 마음이 흔들리고 중간에 그만둡니다. 그래서 1년차 투자 원칙은 이렇습니다. 소액으로 시작하고 자동으로 사고 공부는 최소로 하고 꾸준함을 최대화합니다. 인덱스 중심으로 가셔도 되고 본인이 이해하는 상품으로 가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수익률이 아니라 투자 루틴이 몸에 붙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월급이 적어서 투자할 돈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1년차의 진짜 목표는 투자금이 아니라 저축률입니다. 연봉 3천이면 생활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저축률 목표를 최소 30%로 잡아야 합니다. 가능하면 40%까지 가야 합니다. 이게 무리라고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고정비를 먼저 줄인 겁니다. 변동비는 의지로 줄지만 고정비는 구조로 줄어듭니다. 구조를 먼저 만들면 30%는 생각보다 현실이 됩니다. 이제 2년차입니다. 2년차부터가 승부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연봉이 올라가야 합니다. 부업이 붙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활 수준은 그대로여야 합니다. 이 3개가 동시에 안 되면 5년 안에 인생이 바뀌기 어렵습니다. 2년차 목표는 소득을 최소 20% 올리는 겁니다. 이직이든 연봉 협상이든 직무 변경이든 방법은 상관없습니다.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업은 이렇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시간 갈아 넣는 부업은 오래 못 갑니다. 배달도 할 수 있고 대리도 할 수 있지만 그걸 5년 지속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업은 2가지 중 하나로 골라야 합니다. 기술형, 콘텐츠형입니다. 기술형은 엑셀 자동화, 디자인, 영상 편집, 블로그, 글쓰기, 번역, 과외 이런 식으로 단가가 올라가는 부업입니다. 콘텐츠형은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 뉴스레터처럼 쌓이면 시간이 내 편이 되는 부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하나입니다. 6개월 안에 월 30만이 가능한가? 가능하면 계속, 불가능하면 갈아타기. 감정으로 끌고 가지 마십시오. 실험처럼 하셔야 합니다. 2년차부터는 투자의 비중도 늘립니다. 하지만 원칙은 유지합니다. 큰 돈을 벌려고 들어가면 큰 돈을 잃고 나갑니다. 특히 종잣돈이 작은 구간에서는 멘탈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래서 2년차 투자 원칙은 이렇게 바뀝니다. 자동 적립은 유지하되 공부 시간을 늘리고 리스크를 작은 바구니로 분리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투자금 중 일부만 고위험으로 두고 나머지는 코어로 둡니다. 코어는 흔들려도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5년이 갑니다. 이제 3년차부터 5년차입니다. 여기서 인생이 갈립니다. 3년차의 대부분이 지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눈에 띄게 바뀐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딱 이 구간이 복리와 실력이 붙는 구간입니다. 돈도 커리어도 부업도 3년이 지나야 속도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년차부터 해야 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버는 돈이 늘어날 때
생활비를 늘리지 않는 기술입니다. 사람들은 연봉이 오르면 바로 소비가 오릅니다. 그 순간 5년 계획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연봉이 오르면 오르는 돈의 최소 70%는 그대로 저축과 투자로 보내셔야 합니다. 이게 가능해지면 속도가 붙습니다. 3년 차에는 숫자로 목표를 다시 세웁니다. 투자 가능 자산 3천만을 찍었다면 다음은 5천만, 그 다음은 7천만, 그리고 1억입니다. 1억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심리적 마지노선이 바뀝니다. 그때부터는 돈이 돈을 버는 느낌이 생깁니다. 그리고 선택지가 생깁니다. 부업을 줄이고 본업을 올릴지, 본업을 유지하고 부업을 키울지, 투자를 보수적으로 돌릴지, 공격적으로 돌릴지 선택이 생기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 구간에서 현금 흐름도 만들어야 합니다. 월 100만 현금 흐름을 목표로 하라고 했죠. 이걸 월세 같은 부동산만 떠올리시면 어렵습니다. 현금 흐름은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배당, 이자, 콘텐츠 광고 수익, 강의, 컨설팅, 전자책, 템플릿 판매, 구독형 서비스, 작은 사업,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 번에 100만이 아니라 10만짜리 10개를 만드는 겁니다. 처음부터 100만을 만들려면 좌절합니다. 10만을 만들면 이게 되는구나가 됩니다. 그때부터 속도가 납니다. 이제 현실적인 5년 루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루틴으로 하셔야 합니다. 매주 월요일 20분 가계부가 아니라 현금 흐름표를 봅니다. 이번 주 고정비가 새는지, 카드 결제 예정이 얼마인지, 자동이체가 제대로 빠지는지 이 3개만 확인합니다. 매주 수요일 30분 소득을 올리는 행동을 합니다. 이력서 한 줄 수정, 포트폴리오 한 페이지 추가, 자격증 강의 1장, 면접 질문 5개 정리, 부업, 게시글 1개, 고객 제안 1개, 이런 식으로 아주 작게 합니다. 매주 일요일 40분 투자 리밸런싱이 아니라 투자 점검을 합니다. 내가 규칙을 지켰는지, 흔들렸는지, 충동 매수는 없었는지, 다음 주 자동 적립 금액은 적절한지 이걸 봅니다. 이 루틴이 5년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심리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연봉 3천에서 인생을 바꾸는 과정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입니다. 중간에 반드시 이런 감정이 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남들은 즐기는데 나는 왜 못 즐기나? 나는 왜 가난을 자초하나? 이 감정이 올 때 필요한 건 대단한 멘트가 아닙니다. 기준입니다. 내가 왜 이걸 하는지, 가족인지, 자유인지, 불안해서 벗어나고 싶은지 이 기준이 없으면 작은 유혹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추천합니다. 지갑이나 휴대폰 메모에 딱 한 줄을 써 두십시오. 나는 5년 뒤에 내 시간을 사기 위해 지금을 산다. 이 한 줄이면 됩니다. 예상 질문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는 이미 너무 바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 대신 우선순위를 바꾸셔야 합니다. 하루 30분만 확보하십시오. 그 30분은 돈이 되는 행동에만 씁니다. 둘째, 저는 가족이 있어서 못합니다. 가족이 있으면 더 해야 합니다. 다만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몸을 갈아 넣는 것보다 단가가 오르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셋째, 저는 투자하면 무섭습니다. 그 무서움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코어를 안정적으로 두고 작은 금액으로 경험치를 쌓으셔야 합니다. 넷째, 저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한 달씩 실험하십시오. 한 달 이직 준비, 한 달 기술형 부업, 한 달 콘텐츠형 부업, 한 달 투자 루틴, 이렇게 돌리면 답이 나옵니다. 다섯째, 저는 지금 당장 결과가 필요합니다. 그 마음이 가장 위험합니다. 당장 결과를 원하면 가장 빠른 지름길을 찾고 그 지름길은 대부분 낭떠러지입니다. 5년 계획은 빠르게 달리는 계획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영상 보시고 당장 하실 행동 3개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에 카드 결제일을 월급 다음날로 맞추는 방법을 찾아서 바꾸십시오. 이번 주 안에 자동이체로 저축과 투자를 먼저 빼는 구조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이번 달 안에 소득을 올릴 레버리지 하나를 정하고 매주 수요일 30분 루틴을 시작하십시오. 이 3개만 하면 5년 계획이 현실이 됩니다. 연봉 3천이라서 인생이 안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연봉 3천인 상태로 5년을 보내서 인생이 안 바뀌는 겁니다. 오늘부터 5년봉을 보십시오. 그리고 5년봉을 키우는 사람으로 움직이십시오. 지금부터 5년은 그냥 지나가면 똑같은 인생이고 구조를 만들면 완전히 다른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정답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정답을 만드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건 생각보다 훨씬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